벗들이여, 나는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것을 모른다.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이야말로 진정 다루기 어려운 물건이다. 안녕하세요. 한시도 머물지 않고 이리저리 나돌아다니는 마음의 중심을 잡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마음의 종교인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서 본래의 마음자리를 발견하는 것이 공부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면 드디어 동안거 해제일입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마음의 해답을 찾아서 용맹정진해 오신 우리 모든 선방의 스님들께 공경과 합장을 보내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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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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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처럼요. 이렇게 밝고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떠올리면서 곡을 지었다 그래요. 뉴에이지 음악 피아노 곡이었는데 전수연 씨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벌써 이제 입춘 지나고 나서 정월 대보름이에요. 1월 15일 정월 대보름. 보통 이 정월 대보름 날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1년 중에 추석과 더불어 가장 크고 밝은 달이 뜨는 날이라고 기억을 하실 테지만 우리 불가에서는 정월 대보름은 석 달간 겨울 동안에 수행하신 스님들이 해제하는 날, 그 해제와 더불어 곧 앞으로 이제 다가올 경칩 뭐 이러면 이제 그 얼었던 물이 얼음이 녹고 또 버들강아지가 피어오르고 새싹들이 피어날 것을 이제 예견하는 그런 때이잖아요.
우리 불가는 아무래도 대보름도 중요하지만 겨울 동안거의 해제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3개월 동안 겨울 추위에 한 장소에 딱 앉아서 정진하시고 그 바깥에서는 찬 바람이 불어오고 올곧하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아서 오직 화두 일념, 화두 하나에 일념 정진, 일념 삼매에 빠져서 정말 생각하는 놈이 무엇인지, 이걸 바라보고 있는 놈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차리는 놈이 무엇인지 오직 일구월심 그것만을, 그 화두 하나 이목고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투 아닌 사투를 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이 전쟁터 같다 그러잖아요. 스님들에게 있어서는 화두를 붙들고 이 용맹정진하면서 한바탕 씨름을 해야 되고 한바탕 승부를 걸어야 되는, 이게 뭐 굉장한 전쟁이죠. 바깥에 있는 적을 물리치기는 쉽다 그랬어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수많은 끈덕진 그 적군들을 상대해야 되는, 번뇌라는 적군을 상대해야 되는 것은 이거 뭐 보통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삼매가 현전한다. 눈앞에 탁 현전해 올 때에 그 순간에 갑자기 일찰나의 모든 생각이 끊어지고 고요한 그 고요적정의 상태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의 묘미, 그 맛을 한번 보신 분들은, 스님들은 또 잊지를 못하죠. 그래서 해마다 동안거, 하안거 이제 결제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다 허리 고추 세우고 온몸 던져서 눈 똑바로 뜨고 정진해 오셨을 스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수행력이 우리에게도 다 이렇게 전해져서 이 사바세계의 이 어려운 먹구름을 좀 다 걷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을 더 가져보게 됩니다. 정월 대보름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사실 뭐 2월 4일이 되면 입춘, 또 정월 대보름, 그 밖에 뭐 우수다, 경칩이다, 뭐 청명이다, 이런 절기를 나타내는 거, 현대인들이 이걸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농사 짓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야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느 때가 입춘이고 어느 때가 경칩이고 우수이고 또 뭐 대안 또 소한 지나고 나서 뭐 이런 절기를 다 외우잖아요. 그 농사 짓는 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의 사람들이야 뭐 이 절기를 외울 이유도 없고 알 수도 없죠. 농사는 다 그냥 전 세계 각국에서 농사 지은 것들이 수입과 수출을 통해서 그냥 내 집안 밥상에, 시장에 가서 물건 돈 주고 받고만 오면 되니까 절기를 인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이 절기는 굉장히 낯선 용어일 수가 있죠. 오히려 무슨 뭐 빼빼로데이라든지 또는 뭐 화이트데이, 또 뭐 할로윈데이, 뭐 이런 서양 사람들이 축일이다, 기념일이다 정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다 알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대의 차이라고 하는 거겠죠. 씨를 뿌리고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시기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24절기를 분류도 하고, 또 계절의 변화와 절기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 근데 이런 절기를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철부지. 우리 이렇게 철딱선이 없다 이러면 아유 철부지 이런 말 하죠. 근데 이 철부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우리는 사리 분별이 없이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을 볼 때 흔히 아유 철부지 같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 철부지라고 하는 말의 유래가 바로 이 절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철부지라고 할 때 철, 이거는 강력한 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 우리말인데 이 철이 바로 때를 말합니다. 때, 시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때를 말하고 부지, 철부지에서 부지는 한자어로 안일부자의 알지자. 그러니까 아시겠죠? 즉 철부지, 이 말은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합니다.
제대로 농사를 짓고자 한다면 봄에는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엔 김 메고 가을엔 추수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이, 그런데 이 때를 알지 못해서 뒤죽박죽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비단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에도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포함해서 모든 상황을 가리키는 말에 쓰잖아요. 예, 알맞은 때에 말하고 알맞은 때에 말하지 않고 알맞은 때에 행동하고 알맞은 때에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런 걸 잘 구별하는 것도 24절기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셜리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는지요? 저도 우연히 동료들과 함께 이 영화가 하도 좋다 해서 봤는데요. 그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셜리라는 영화에 보면 탑승객이 155명이 탔는데 그 기장 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위험에 빠져 있는 비행기를 바다에 그 허드슨 강에 참 착륙시키면서 전원을 구조하게 되는 그 기적 같은 실화거든요. 그 실화를 영화로 했는데 그 기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 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판단하는 그 타이밍, 그때를 놓쳐버리면 뭐 농작물도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씨도 뿌릴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람도 모든 것에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타이밍이 잘못 어긋나 버리면 모든 그냥 관계도 다 어긋나 버리잖아요. 철부지가 되지 않으려면 철을 잘 아는 것, 때를 잘 아는 것, 타이밍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앉아야 할 때와 서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말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이런 모든 등등, 그것을 아는 사람을 철부지라 하지 않겠죠? 잘 아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다. 그걸 잘 모르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겠죠. 여러분, 내일 모레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우리 철부지에서 벗어나서 모든 거를 때를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돌로레스 킨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써니. Never comes home. Nights are so long.
Sonny's old and alone. His daddy's a sailor, never came home. Sometimes he wonders what his life might have been. Still from the grave, Mama's voice haunts his dreams. Sonny, don't go away. I'm here all alone. Your daddy's a sailor, never comes home. Nights are so long, silence goes on. I'm feeling so tired, not all that strong. Sonny, don't go away. 돌로레스 킨의 목소리가 금속성이지만 굉장히 파워가 느껴지죠. 아주 힘차고. 저는 이 가수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렇게 몸이 축 처지다가도 갑자기 탁 발딱 일어날 것 같은 그 음색에서 누군가에게 기운을 팍팍 심어주는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도 목소리 축 처져가지고 질질 끈다든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 말이 전달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말소리가 속에서 웅웅웅웅 거려가지고 밖으로 나와주질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든지, 그래서 같이 있다 보면 괜히 막 기운이 쭉쭉 빠지게 한다든지.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나요? 그러면 이 연부를 하면서 목소리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도요, 독송을 자꾸 하다 보면 이 단전에 힘이 생기거든요. 단전에 힘이 생겨서 이렇게 쭉쭉 빨려서 쫙 폐를 통해 뱉어내듯이 쭉 뻗어 나가는 음성이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더라도 관계없이 스스로 내면에 이렇게 힘차게 그런 음성과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한 권의 책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히는 시간, 바람 속의 책 한 권 읽어드리는 순서인데, 지난주에 제가 우담바라의 소설가 작가인 남지심 선생님이 쓰신 그 비구니계의 큰 어른, 구름 속의 큰 별 명성이라고 하는 명성 스님의 책을 지난주에도 읽어드렸고, 이제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이게 소설 형식의 글이지만 실제로 스님이 현존해 계시고 지금 이제 청도에 있는 운문사의 운문승가대학의 회주 스님으로 계시죠. 젊은 날부터 일생을 젊은 후학, 비구니 승가 교육에 헌신을 하셨고 온몸을 바치셨던 어른으로서 교육자이신 거죠.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시는 그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명성 스님께서는 언제나 젊은 후학들에게 바른 부처님 법을 일러주려고 가르쳐주려고 노력하셨고, 그 길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전국으로 또 배출되어서 부처님의 바른 전법을 전하고 스스로의 수행자의 길에 들어서기를 늘 희망하셨었죠. 그런 스님의 살아오신 삶을 그대로 글로 옮긴 이게 소설 형식의 책입니다. 오늘 그 스님이 먼저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은 스님이 출가하신 그 당시의 이야기, 스님의 개인적 이야기를 읽어드렸죠. 그리고 아버지 스님이시면서 큰 스님이셨던 관흥 큰 스님과의 짧은 만남이지만 그 만남 속에서 아버지 스님으로부터 역시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그 경을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그 감격적인 순간을 읽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서 젊은 후학들에게 또 그 신심과 환희심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교육자 자리에 서 계시는 스님의 모습을 오늘은 읽어드릴까 합니다. 들어보시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다.
앞뒤 산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갈 무렵 학인들 5-6명이 아랫마을로 감서리를 갔다. 서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 속에 스며있는 일종의 농촌 문화로 참외와 수박, 사과, 배 등 온갖 과일에서부터 겨울철에는 김치서리, 닭서리를 해서 밤참을 해 먹기도 했다. 이렇게 남의 물건을 주인 몰래 가져오는 서리 문화는 일종의 유희놀이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자신도 죄의식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운문사 학인 5-6명도 아랫마을로 감서리를 갔다. 늘 뭔가 먹고 싶은 생각으로 뱃속이 헛헛한 학인들로서는 빨갛게 익은 홍시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외딴집 감나무를 목표로 하고 아랫마을로 내려간 학인들은 망을 보는 조와 감을 따는 조로 나뉘어서 열심히 소임을 완성한 후 절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튿날 사달이 나고 말았다. 감나무 주인이 절로 올라와서 주지스님에게 화를 내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댔다. 주지스님이 좋은 말로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다. 명성스님은 감서리를 갔던 학인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들어본 후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대신 사과를 할 테니 화를 푸세요. 그리고 학인들이 손을 댄 감나무를 통째로 살 테니 감을 따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학인들이 따온 감과 거사님이 따온 감을 합쳐서 다 값을 쳐 드릴게요. 명성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감나무 주인은 알았다는 얼굴로 내려가더니 정말 자신의 집에 있는 감을 다 따서 가지고 왔다. 그러자 명성스님은 감나무 주인이 가져온 감과 학인들이 서리를 해온 감을 정확히 세어서 값을 계산해주고 감나무 주인을 보냈다. 명성스님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빨간 홍시를 학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런 뒤에 감서리를 갔던 학인들을 불러서 말했다. 운문사에는 침을 담궈 먹는 땡감밖에 없다는 걸 스님들을 통해 알았어요. 스님들은 봄이 되면 밭가에 학인들이 충분히 먹일 수 있도록 감나무를 심도록 해요. 가슴이 뭉클해진 학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고 있었다. 자신들 때문에 아랫마을 거사님에게 수모를 당하는 명성스님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는데 명성스님은 학인들에게 홍시를 먹게 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재 씨의 클라리넷 연주로 들으신 음악 원더링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그 명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 온문사 회주 스님이신 명성 스님에 관한 내용 읽어드렸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명성 스님께서 학인 스님들에게 그렇게 막 호통을 치고 막 꾸짖기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학인들이 돼서 이럴 수가 있어요 라든지, 부처님 제자가 돼서 남의 집에 가서 감이나 훔쳐가지고 오고 이래 되겠어요 라든지, 막 이렇게 우선 그 잘못을 꾸짖는 쪽으로 관심이 먼저 더 가 있었다면, 오늘날에 그 일을 놓고 그 학인 스님들이 그렇게 깊이 깨닫고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마음의 어떤 자신의 잘못을 그만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님께서는 후배들 앞에서는 누구 앞에서나 언제나 흐트러짐이 없이 아주 굉장히 단정하신 분이세요. 조금도 그 밀리미터도 틀리지 않도록, 정말 스님의 별명이 밀리미터실 정도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아우 깝깝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스님은 그렇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 위엄을 통해서 단정함과 정갈함을 통해 부처님의 바른 법을 또 다른 형식으로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스님 당신 자신에게는 흐트러짐이 없이 단정하시고, 또 수행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하고 분명한 분이셨지만, 이면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사람을 대할 때는 아주 따뜻함과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어루만져 주시는, 큰 마음으로 용서도 하실 수 있는 또 그런 마음도 지니셨던 분입니다. 요즘에 뭐 학인 스님들이야 배고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뭐 감을 따서 먹을 정도로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그래도 운문사 도량 주변을 바치고 있는 밭도랑을 지키고 있는 감나무에는 그 시절에, 배고팠던 시절에 명성 스님의 학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곳에 담뿍 담겨 있어서 홍시가 홍시로 보이지 않는 거죠. 자비의 홍시가. 혹시 여러분께서 청도 온문사를 가시게 되거나 사리암 기도를 가시게 될 때, 이제는 그 둘레에 심어져 있는 감나무를 거저 보시지 말고 회주 스님의 그런 깊고 따뜻한 사랑에 있었구나 하는 걸 보시면서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나무를 향해서 두 손 합장하고 지나가신다면 그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댓글 몇 분 소개하죠. 지난번에 제가 그 춘천에 사신다는 자비화 보살님이 그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시면서 너무나 이 방송을 통해 마음의 변화가 왔고 고맙다 하시며 100만 원을 직접 그 돈을 보내주신 적 있잖아요. 그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방송국에 전달을 했습니다만, 그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을 나누면서 그 댓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중에 몇 분 소개하자면, 이정혜님이 추운 겨울에도 항상 따뜻한 방송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달팽이 편지에 소개했던 자비화님의 사연을 보며 어쩜 저리도 세세하게 따사로운 마음일까, 이렇게 혼잣말을 했답니다. 힘들 때 위로받고 기도해 주시는 스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했는지 나 자신을 반성해 보게 되네요 라고 하셨고요. 조정옥 님도 역시 자비화 부살님 같은 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올해는 저도 꼭 정각사 한번 가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마침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이 정각사에 두 번째 주 일요일 법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혹시 되신다면 정각사 발걸음 하세요. 지역번호 02번이고요. 742-123-1 742-123-1 문의하셔서 찾아오시는 길 안내 받으시고요. 이번 일요일에 정각사로 오신 분들에게도 다 입춘첩과 그리고 1년을 무탈하게 지내시라는 다란이 진언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명숙님은 자비화 보살님의 편지가 감동이네요. 정말 가슴 따뜻한 내용에 경배 올립니다. 그리고 신년 특집 방송, 지나간 방송에서 스님은 어디에 계셔도 참 보기 좋으네요. 언젠가 귀한 시간으로 스님과 함께 걷고 싶은 길들입니다. 신년 새해 길은 있다라는 특집 방송을 보시고
그 길을 저와 함께 걷고 싶다 하는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그래요. 좋은 곳을 나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들과 여기를 같이 와볼까? 이 궁리밖에 안 생겨요. 여러분도 맛있는 거 좋은 장소 보면 가족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시죠?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계시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서 이 방송 참 좋다, BTN에서 방송 정말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ARS 한 번씩만 꾹 눌러서 후원해 주십시오. 물론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ARS를 누를 방법은 없죠. 댓글로 또는 이메일로 편지만 보내주셔도 충분히 참여하시는 것이 됩니다. 영국이나 일본에서 직접 성금 100만 원씩을 들고 좋은 방송에 감사한다고 100만 원씩 성금 전해주셨던 분들이 계셨잖아요. 10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도 방송 질 높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보다 좀 간편하게 시청 소감을 남길 수 있는 참여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게 좀 들어주세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있죠? 그 폰에다가 우물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샵, 그걸 먼저 누르시고 1252번을 누르시면 24시간 문자 참여가 가능해요. 그런데 다만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다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문자 첫머리에 정목 스님 먼저 찍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글을 남겨주시면, 또는 나무 아래 이렇게만 찍어주셔도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정목 스님 또는 나무 아래 4글자를 찍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 앞에 도착합니다. 근데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샵 125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팽이 편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달팽이 편지를 보내주신 분은요, 성남시 분당구에 사신다는 공무원 아파트의 정필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80을 바라보는 분당에 사는 노불자입니다. 서울 흑석동에 있는 봉황사에 다니고 있죠. 보명 스님과 인연이 된 것은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보명 스님은 6남매가 모두 스님이시고, 오빠 되시는 분은 부산 해운대 해월정사 천재 큰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 봉각 스님이신데 승가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지난 7월에 퇴임하셨습니다. 보명 스님이 1년 전에 몸이 아파서 고생을 하다가 입적하셨지요. 그 상실감과 슬픔은 남편이 이승을 하직했을 때보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명 스님이 그리울 때면 동생과 언니분이 계시는 금륜사에 가서 먼 발치로 스님을 보고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스님, 이렇게 한참 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있던 중에 불교 TV에서 스님의 방송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게 되었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낭낭한 스님의 말씀과 좋은 음악들, 멋진 영상, 청취자들이 보내오는 주옥 같은 사연들, 정말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어쩌다 방송을 못 보게 되면 PC를 틀어서 스님 방송을 봅니다. 저물어가는 인생에 좋은 선물을 주신 스님 감사드립니다. 동서와 지난해 12월에 일요법회에 정각사를 찾아갔었죠. 그리고 스님을 가까이에 뵙고 병으로 시달리는 어린 암 환자들에게 도움과 희망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새삼 놀랍고 감격했습니다. 정각사로 가는 정류장에서 내려서 보니 20m쯤 지나가면 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곳에서 창덕중학교를 다녔고 보문동에 이사를 가서는 탑골승방 옆이라
비구니 스님들을 많이 보고 자라서 제 작은 스님 사진을 가지고 와 같이 보다가 선생님께 들키는 바람에 혼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도 컴퓨터를 켜놓고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을 보다가 펜을 들어 편지를 써봅니다. 가끔 정각사를 찾아가 스님도 뵙고 금강경 기도도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안녕히 계세요. 정필순 드림.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정말 사연만 보더라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80이시라고 하셨는데 편지 내용을 보니까 그 보명 스님과 50년 동안 인연 되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정말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금륜사의 주지 봉각 스님의 언니 스님이십니다. 이 봉각 스님의 형제 그 6남매가 다 출가를 하셨거든요. 정말 오래된 인연이시면서 그 돌아가신 주지 스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눈물 짓는다는 게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인연이 지중했던 신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가슴에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거든요. 우리 은사 스님과 인연을 맺으신 신도님들도 지금 70, 80, 90이 되셔서 50년 가까이 인연 되신 노보살님들이 오세요. 지금도 지팡이를 짚고 오시거나 떨리고 흔들리는 그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찰을 찾아오실 때 이 콧잔등이 시큰해지면서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감사함을 이루 말로 다 전할 수 없어서 지금 보살님의 편지는 제게도 그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내시고 신심 내신 마음 50년 60년 가도 돌아가실 때까지 퇴전치 않는 그 마음 앞에 고개 숙여 경배드리게 되고요. 흑석동의 봉황사에 사셨다는 보명 스님의 입적을 지금도 가슴 아파하시는 보살님의 그 마음 앞에 저도 일주향을 올리면서 위안을 드립니다. 추우나 더우나 불편한 몸 입으시고 사찰에 찾아오셔 기도하시는 여러 노보살님들, 연세 드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 나라 불교가 지금까지도 이토록 건재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불자님들의 정성과 신심이 아니었다면 1600년의 불교 역사는 이토록 찬란하지 못했을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 우리 신도님들께 진심으로 합장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명주 씨의 노래 보내드릴게요.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돌아선 하늘엔 살빛 낯달이 슬퍼라 오래도록 잊었던 눈물이 솟고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여 가거라 사람아 세월을 따라 모두가 걸어가는 쓸쓸한 그 이제 그 누가 있어 이 외로움 견디며 살까 이제 그 누가 있어 이 가슴
오늘 편지 보내주신 정필순 보살님의 마음과 이 노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이번 주부터는 달팽이 편지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꽃송이 버섯으로 만든 천연 화장품 마음심 기념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필수님께 기념품 보내드릴게요. 어느덧 벌써 또 헤어질 시간이네요. 정월 대보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